자, 오늘의 컨텐츠 상식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식 퀴즈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모바일로만 참여 가능하시고요. 정답자가 모바일인 거 아닌 거 어찌 알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BJ 채팅창에는 모바일과 PC 차이가 나요. 마크가 다 떠요. 그리고 지난 회차에 맞추신 분은 중복 참여가 안 되시고요. 본 문제는 3문제가 나가는데 3문제에서 한 문제라도 정답을 말씀하시면 그 다음 문제는 정답을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으셔도 되니까 오타 인정 안 됩니다. 오타 안 되고요. 끊어 적는 것도 안 됩니다. 한 문장 안에요.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모바일로 오실 분들은 다 와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 오셨나요? 채팅창에 문제를 적어드리지 않고요. 제가 말로만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간간히 딜레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모바일로 다 참여하게 하는 이유가 딜레이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딜레이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문제 정답자 정답을 맞춘 다음에는요, 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요. 부연 설명을 하면 그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1번 한 번만 쳐주세요. 출발님 안녕하세요. 와긴 유리꾼. 오케이. 자, 그럼 문제 낼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이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뭘까요? 와, 신사님 딩동댕. 활용 점정입니다. 와, 너무 쉽나봐. 뭐 이렇게 빨리 맞춰. 네, 활용 점정이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이를 완벽하게 마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에 장승료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장군과 태수 등의 벼슬을 지낸 그는 이후 사직하고 오직 그림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안락사라는 절에서 절 벽면에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돼요. 장승료가 붓을 든 이후 시간이 갈수록 하늘로 솟아오르려는 용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솜씨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용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눈이 없냐고. 그러자 장승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을 그려 넣으면 용은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용의 눈을 꼭 그려 넣어라 라고 재촉을 했어요. 결국 장승료는 그 가운데 중 용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중 한 마리의 용에게 눈을 그려 넣었거든요.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벽면을 박차고 솟아오르는 용 한 마리가 구름을 타더니 하늘로 슝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후 벽면을 바라봤더니 날아간 용의 빈자리만 딱 남아있고요. 눈을 그려 넣지 않은 다른 용의 그림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이때부터 중요한 일의 마무리를 마지막에 하는 것을 활용 점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 나갈게요. 아까 정답 맞추신 신사님은 다시 문제 맞출 수 없어요. 다음 문제는 경제 용어인데요. 이거는 은영님이
출제해 주신 거예요. 문제를 잘 들으면 문제에 거의 답이 있어요. 문제 나갑니다. 넛크래커와 반대되는 말로 한국이 가격 경쟁력 외에도 IT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을 역전하는 현상. 뭐라고 합니까? 넛크래커와 반대되는 단어고요. 한국이 가격 경쟁력 외에도 IT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을 역전하는 현상. 와, 퐁퐁님 딩동댕. 아이고. 정답은 영넛크래커입니다. 이걸 아시네. 영넷크래커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 넛크래커라는 뜻을 알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넛크래커라는 단어가요, 호두 까는 집게 있죠. 호두 까는 집게를 말하는 거거든요. 호두를 집게 안에 집어넣어서 눌러주게 되면 호두 양 옆에 가해지는 힘으로 인해서 호두가 부서지게 돼요. 그럼 이게 경제 용어로 어떻게 쓰이느냐?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이 넛크래커의 호두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는 IMF 1998년 IMF 사태로 시장 경제가 회복 불능 판단을 받을 정도로 무너졌었습니다. 이때 미국에 있는 부즈 앨런 앤 해밀턴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그때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서 가격은 중국에, 기술은 일본에 뒤져서 넛크래커에 낀 호두라고 비유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IMF 위기를 뒤엎고 다시 도약하면서 반도체,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IT 산업의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국보다 저렴하고 일본보다는 뛰어난 영넛크래커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해요. 너무 어려워요? 정확한 월넛이라고 하죠, 호두는. 와, 이거를 맞추네. 다음 문제 나갈게요. 저걸 맞추시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허균이 쓴 홍길동 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은 무엇입니까? 채팅창? 여러분? 땡땡땡 땡. 퐁퐁이 안다고 했는데 저한테 지금 카톡 보내십니다. 경남이 딩동댕. 와, 왜 이렇게 다 똑똑해. 정답은 금오신화입니다. 조선 초기에 김시습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집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완보는 전하지 않으며 현재 전하는 것으로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그리고 취유부 벽정기, 남년 부주지, 그리고 용궁부 연록이라고 총 5편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틀렸어요. 와, 이거 다 맞추네? 아, 여러분, 나 이거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자괴감 드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너스 문제인데요. 문제 나가요. 조선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두었던 왕은 하고 예전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정답은 태종이거든요. 그렇다면 태종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땡!
조선왕 중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두었던 왕은 태종입니다. 그렇다면 태종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준호님 딩동댕, 준호님 딩동댕. 12남 17여로 총 29명입니다. 아니, 아까 준호님 아니야? 누구지? 만들 준호님. 준호님 보너스 문제는 제가 킥뷰로 드리거든요. 킥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난이도 너무 쉬워요? 네? 난이도 너무 쉬워요? 이거 은영님이 내준 문제거든? 난이도 조금 더 올리죠? 난이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경제용어 역사, 사자성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거든. 쉬운데 잠시 졸았네요. 오늘의 상식 퀴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